밤 공기가 싸늘하게 내려앉은 순간 지혁은 가족 앞에서 결혼 선언을 한 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의 놀란 표정이 여전히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어머니의 당황, 아버지의 굳은 얼굴, 동생들의 혼란스러운 눈빛까지.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나는 선택했어. 하지만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 걸까? 창문 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은호는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위 세척을 마치고 정신은 차렸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술 따위로 잊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이렇게까지 무너져야 했을까? 그녀는 눈을 감으며 지혁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말고 좋은 사람 만나. 그 말은 은호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좋아하는 게 잘못이었을까? 선배를 믿었던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던 걸까?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성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은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좀 나아졌어? 은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걱정 끼쳐서 미안해. 성재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할 건 없어. 오히려 내가 미안해. 내가 힘들어하는데 옆에서 지켜만 봤으니까.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은호는 그 따뜻한 마음에 잠시 위로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지혁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혁은 아버지 이상철과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 위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혁아, 넌 정말 그 아이랑 결혼할 거냐? 사랑도 없이 그렇게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지혁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행복이 꼭 사랑에서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저도 이제는 현실을 봐야 해요. 이상만 줬다가는 아무것도 못 얻어요. 이상철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말도 맞다. 하지만 사랑 없이 사는 게 얼마나 공허한지 아버지는 안다. 넌 아버지처럼 살지 않았으면 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지혁은 그 말을 듣고도 시선을 돌린 채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선택을 바꿀 수 없어. 한편 정보하는 집에서 결혼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사진들을 펼쳐놓고 결혼식장 예약을 논의하며 얼굴 가득 미소를 띄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사쳐갔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결혼이야. 조건도 현실도 모두 갖췄어. 하지만 왜 자꾸 지혁 씨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이는 걸까? 나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난 괜찮을까? 그녀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다시 단호하게 굳어졌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절대 후회하지 않아. 같은 시각, 은호는 병원에서 퇴원하며 가족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 마음 아픈 거 다 안다. 하지만 술로 잊으려 하진 마. 내 삶은 아직 길고 내가 웃을 날도 많을 거야.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나는 다시 웃어야 해. 다시 일어나야 해. 선배가 아니더라도 나를 지켜줄 사람은 있을 거야. 그러나 그 다짐 속에서도 지혁의 얼굴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성재는 지혁을 찾아가 따져 묻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지혁아, 너 진짜 결혼할 거냐? 사랑도 없이? 넌 내 마음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무모하게 구는 거야? 지혁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 끝은 떨렸습니다. 성재야, 세상에 사랑만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 나는 이제 현실을 택하려는 거다.
성재의 눈빛이 흔들리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현실? 네가 그렇게 냉정한 놈이었냐? 그럼 은호는 뭐였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까지 잘라내고 이제 와서 사랑 없는 결혼을 선택한다고? 그게 네가 말하던 정이야? 지혁은 대답 대신 눈을 피했고 그 침묵이 오히려 성재의 가슴을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너 더 이상 친구 같지 않다. 성재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사람 사이엔 깊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한편 은호는 퇴원 후 카페로 출근했습니다. 오수정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은호야, 몸은 좀 괜찮아? 무리하지 마라. 은호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오히려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집에 있으면 더 힘들어질 테니까. 하지만 커피를 내리는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객에게 미소를 건네면서도 머릿속에는 지역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말고 좋은 사람 만나.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그녀의 가슴을 더 무너뜨리는 상처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은호가 홀로 카페 뒷정리를 하던 순간 문이 열리고 지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친 두 사람. 은호는 얼른 시선을 돌렸지만 지역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몸은 괜찮아? 성재한테 들었어. 병원에 갔다고.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 말 뒤에 숨겨진 떨림은 쉽게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다. 그 말에 은호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제 인정했으니까. 저한테 선배는 그냥 선배였을 뿐이죠. 하지만 눈가에 번진 슬픔은 그녀의 진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보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지역 곁으로 당당히 다가와 은호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 씨와 결혼 준비 중인 정보아예요. 은호는 순간 숨이 멎은 듯 굳어버렸고 지역은 난처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은호의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선배의 선택은 나와 상관없는 길이구나. 장면은 전환되어 이상철은 술집에서 홀로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재취업 실패로 자존심이 무너진 그는 아들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자존심 때문에 가족들이 불편해질 수는 없어요. 그 말은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내가 가족의 짐이 된 걸까? 나도 한때는 자랑스러운 가장이었는데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때 친구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상철아,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나. 내가 포기하면 가족들도 같이 무너지는 거야. 그 말은 이상철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남겼습니다. 그래, 나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무너질 수는 없지.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다시 일어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시 카페로 돌아온 장면. 은호는 퇴근길에 성재와 마주쳤습니다. 성재는 그녀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호야, 지혁이랑은 이제 끝이야. 넌 더 아프지 않아도 돼. 내가 내 곁에 있을게. 은호는 잠시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지혁의 얼굴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공기가 서늘하게 식어가는 시간, 하늘건설 응접실의 조명이 유리 벽면에 잔물결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보원은 결혼 준비 리스트를 정리하며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철을 지역에게 내밀었습니다. 예식장 예약은 두 군데로 좁혔습니다. 혼주 동선과 하객 동선이 겹치지 않는 구조가 더 나아요. 결정은 내일까지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지혁 씨 표정이 여전히 딱딱합니다.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결혼을 원합니다.
그러니 흔들리면 안 됩니다. 보아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정대로 진행하시죠. 말끝은 예의 바르지만 온기가 빠져 있었고 그 온기의 빈자리는 의외의 방식으로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같은 시각, 은호는 박영라의 작업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작은 조명 아래 도면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스토커가 나타난 뒤로 작업실 문손잡이는 밤마다 한 번씩 덜컥거렸고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의뢰는 의뢰고 일은 일입니다. 두 발을 땅에 붙이고 손끝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펜촉이 종이를 가르는 소리가 고요를 채우는 동안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데려다 줄게. 성재의 메시지였습니다. 은호는 이제 스스로 걸어볼게요라고 답장을 쓰다 지우고 조금만 늦어져요. 마감이 밀렸어요라고 보냈습니다. 그 시각, 지역은 보아의 부친과의 식사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서려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익숙한 골목, 익숙한 건물 번호, 그리고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작은 작업실. 여기였지. 은호가 야근할 때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던 곳. 그는 곧바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약속했습니다. 선을 넘지 않겠다고,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때 건물 안쪽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손잡이를 난폭하게 덜컥거리는 소리, 누군가 낮게 욕설을 중얼거리는 소리, 그리고 잠시 뒤 거기 누구예요? 하는 은호의 떨린 목소리. 지역의 손이 본능처럼 주머니 속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경비실 번호를 눌러 화면 위로 손가락을 가져가던 찰나 반사적으로 빠르게 골목을 건넜습니다. 전화도 발걸음도 동시에 이어야 합니다. 현장을 보지 못하면 또 괜한 오해를 살 테니까. 작업실 안, 은호는 문을 사이에 두고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신고했습니다. CCTV 다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큰일 납니다. 말은 담담했지만 손끝은 차갑게 떨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성재가 뛰어오는 발소리와 함께 반대편 계단에서는 건물 경비와 순찰 중인 지역 경찰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 한 걸음 느리게 쳐져서 복도를 확인하며 눈빛을 낮춘 지역이 서 있었습니다. 성재가 먼저 뛰어들어 문 앞을 가로막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뭐 하는 짓이야? 덩치 큰 남자는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고 경비와 경찰이 빠르게 사이를 제압했습니다. 짧은 혼란이 잦아들자 성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은호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로. 그 말에 지역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한 발 물러선 거리에서 상황이 정리되는 것을 확인하더니 경비에게 신분증을 건네는 남자의 얼굴, CCTV 각도 출입구 조도까지 눈으로 담으며 현장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한마디를 보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면 다시 선을 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면 됩니다. 잠시 뒤 작업실 안쪽 책상에 따뜻한 물컵이 놓이고 긴장이 서서히 풀리면서 공기가 부드럽게 가라앉았습니다. 성재가 이제 내가 데려다 줄게 하고 말하려던 순간 보아가 문틈으로 얼굴을 비쳤습니다. 지금 상황 들었습니다. 우연히 근처에 있어서 경위 파악하러 왔어요. 그녀는 침착하게 경찰과 경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은호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놀라셨죠? 혹시 원하신다면 우리 회사 법무팀에서 절차 지원해 드릴게요. 피해자 진술부터 접근 금지 신청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안은 완벽했고 태도는 예의 바르며 냉정했습니다. 은호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입술 끝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지역은 그 순간 보아를 바라보았다가 아주 짧게 다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도움은 옳습니다. 다만 타이밍은 잔인합니다.
그 밤, 세 사람의 발걸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면 오늘은 택시 타지 말고 내가 천천히 걸어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깨를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지혁은 핸드폰 화면을 켜서 미속 메시지 하나를 작성했다가 지웠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요. 결국 문장 전체가 사라지고 화면은 검게 꺼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보아는 은호의 사무실을 찾아 깔끔한 브리프를 내밀었습니다. 개인 의뢰입니다. 결혼 후 신혼집 인테리어를 맡기고 싶습니다. 예산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기한은 한 달. 컨셉은 자연광을 극대화한 미니멀 모던, 그러나 생활감이 느껴지는 레이어드 텍스처로 부탁드립니다. 방 안 공기가 딱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오수정이 눈치껏 자리를 피해주자 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보아는 미소 지었고 그 미소에는 승부사의 단단함과 이상한 연민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배에 오릅니다. 결과가 어떤 모양이든 과정은 깔끔해야 합니다. 한편 지역의 집에서는 가족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상철은 전날의 술 기운이 빠진 얼굴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일자리 알아보겠다. 오래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 다만 내 결혼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 어머니는 말없이 찻잔을 내리며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지역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책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 어딘가에 미세한 금이 번져 있었습니다. 책임이라는 말은 언제나 옳습니다. 다만 책임이 마음을 설득해주진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오늘은 오른쪽을 고르겠습니다. 저녁 하늘건설 회의실에서 보아의 부친이 마지막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결혼은 열흘 후로 당기자. 식은 간소하게, 대신 공표는 확실하게. 그리고 지역시 결혼과 동시에 우리 전략기획실로 들어오게. 직함은 팀장. 성과 내면 바로 본부장 보좌까지 붙이겠네. 보드는 달그락 소리를 냈고 방 안의 시선이 일제히 지역에게 꽂혔습니다. 그 순간 지역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성재.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은호, 오늘 현장 답사 중입니다. 스토커가 풀려났습니다. 경찰이 임시 귀가 조치했대요. 혹시나 해서 공유합니다. 지역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보아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등에 힘을 주며 부친을 향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정 동의합니다. 공표는 내일 오전 보도자료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향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으시죠? 지역은 짧게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행하시죠. 밤 10시 신혼집 후보지 한 채의 현관 앞. 은호는 보아가 건넨 리스트대로 채광과 동선을 체크하며 아이패드에 기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가벼운 발자국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도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놀라지 않습니다. 문은 닫혀 있고 경비는 순찰 중입니다. 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움직였습니다. 철제 스프링이 스르륵 당겨졌다 놓이는 소리, 바닥에 그어지는 신발 바닥의 마찰음, 누군가 낮게 숨을 삼키는 소리. 은호의 심장이 한 번 크게 내려앉았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손에 든 펜이 살짝 떨렸지만 그는 휴대폰을 켜서 번호 한 개를 눌렀습니다. 발신 박성재. 신호음이 한 번 울리고 두 번 울리고 세 번째 울림 사이로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겹쳤습니다.
이번엔 더 무겁고 더 빠른 리듬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딩하고 열렸고 같은 순간 현관의 보조 체인이 철컥 소리를 내며 한 번 튕겼습니다. 은호가 숨을 고르며 누구세요? 라고 묻는 찰나 복도 끝에서 낮고 단단한 남자의 목소리가 겹쳐 들어왔습니다. 관리사무소입니다. 방금 순찰 요청 들어왔습니다. 문틈 아래로 손전등 불빛이 스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익숙한 실루엣이 어둠에서 떠올랐습니다. 은호는 그제야 아주 천천히 어깨에 힘을 풀었습니다. 화면 속 성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야, 지금 어디야? 내가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복도 반대편 그림자처럼 서 있던 또 다른 실루엣이 손목시계를 한번 확인하더니 조용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눈빛은 차분했지만 손등에 힘줄이 미세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한 박자 늦게 도착한 지역이었습니다. 문 너머로 겹쳐지는 두 개의 숨소리, 복도 조명의 미세한 깜빡임,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닫히며 만들어낸 짧은 정적. 보아의 전화가 바로 그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홍보실. 내일 오전 9시 결혼 보도자료 송출 확정. 지역의 주머니 속 휴대폰도 같은 시간 부드럽게 진동했습니다. 제목 결혼 공표 최종안. 그는 화면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선택은 이미 내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선택을 따라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복도 끝에서 성재가 뛰어들어오고 문 안쪽에서 은호가 보조 체인을 풀기 위해 손을 올리는 순간 카메라는 보조 체인 고리에 걸린 작은 흠집을 클로즈업합니다. 어젯밤 남겨진 얕은 금극기, 누군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예고하듯 긁고 간 자국. 그리고 장면은 정적 속에서 천천히 암전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회차에서 또 뵙겠습니다.